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읽어주고 씹어주는 익심뉴스입니다. 추석 전주인 9월 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산우체국에 있던 박인규 집배원이 돌아가셨죠. 올해만 12명의 집배 노동자가 돌아가셨는데요. 오늘은 노동 담당 이호상 기자와 함께 끊이지 않는 집배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집배 노동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경로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과로사의 일종인 뇌심혈관계 질환, 두 번째는 교통사고가 좀 많습니다. 가끔씩 보이는 이제 자살 같은 경우도 있고요. 박인규 집배원님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배달 다 마치시고 우체국으로 돌아오시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규정상에 일몰 이후에는 배달을 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오후 5, 6시쯤에는 돌아오셨어야 될 것을 추석이라서 물동량이 워낙에 증가하다 보니까는 늦게까지 배송을 하시다가 못 돌아오신 거예요. 이날은 일찍 퇴근한 아드님이 박인규 집배원님의 물량을 도와서 배달까지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아내분께서 그걸 많이 도와주셨대요. 박인규 집배원님 같은 경우에 27년 차 집배원인데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끝낼 수 있다면 이거는 약간 좀 정상적인 업무 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이은장 씨가 이제 돌아가셨었는데 어떤 분이셨어요? 이은장 씨는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계약직 집배원이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정규직 결혼이 생길 때 상시 계약직 분들이 바로바로 충원이 되시거든요. 이은장 씨 경우 2016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셔가지고 경력이 충분히 차셨고 정규직 채용이 이제 예정이 돼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5월 13일 날 이분이 돌아가신 채로 발견됐는데 책상 위에, 이은장 씨 책상 위에 응시 서류가 있더라고요. 5월 14일 날 제출하는 걸로 돼 있는 서류였어요. 뭐 행복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되겠다 라는 내용이 거기 써 있고요. 결국은 제출을 못 하신 거죠. 13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 전날에 돌아가셨군요. 예. 엄청 성실한 분이셨다고 주위 분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체국에 계신 분들이 휴가나 병가를 잘 못 가세요. 인력 상황 때문에. 아플 때도 자기가 참고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정규직도 아니고 상시 계약직 노동자였으니 오히려 더 눈치를 보고 또 가지 못했겠죠. 집배원분들이 이렇게 주 6일 근무를 격주로 하거든요. 이 휴일날에 그 관리자 상사가 이사를 한다고 하면은 가서 또 도와주고, 거기다 우체국에서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개한테 밥 주고 뭐 똥 치우는 일도 이은장 씨 몫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유족과 함께 이은장 씨 방을 찾아가 봤는데 방에 이제 쓰다만 파스랑 뭐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더라고요. 어머니 말이 늘 이제 파스와 빨간 약을 달고 살았다고 그래요. 오토바이 타고 넘어지셔가지고 찰과상 나니까 빨간 약을 많이 바르셨던 것 같고, 근육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파스도 달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영정 사진으로 쓸만한 사진이 없어서 그냥 카톡 사진으로 영정 사진을 대체하고 했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제 도입되면서 집배 노동자분들 상당수가 출결 기록부에 이제 찍고 퇴근을 하신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더 추가로 근무를 하셨거든요. CCTV 상으로 살펴보니 사망하시기 전 12주 기간 동안에 52시간 넘게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산재 신청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가평 우체국에서 이분도 상시 계약직 집배원분이거든요. 40대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전형적인 돌연사입니다. 집배 노동자예요. 2017년에 이 가평 우체국에 집배원 3분이 돌아가십니다. 연달아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때 사람을 충원을 해야 된다 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충원되신 게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의 직접적인 사인이 심비대증인데 격렬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 이제 나타날 병증이래요. 워낙에 관할 구역이 넓으니까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런 죽음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만 더가 12번째라고 하셨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3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동자분들의 연평균 근무 시간을 보면 2,74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임금 노동자들보다 700시간 정도 길어요. 연간 근무일 수도 235.4일로
정부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것보다 열흘 정도 깁니다. 하루에 쉬는 시간이 34.9분이에요. 법정으로 휴게 시간 1시간은 무조건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최소죠. 거죠. 예. 그렇죠. 우편물이 많이 감소했으니까 업무도 줄어들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우편물이 13% 정도 감소를 하긴 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택배 소포 같은 게 훨씬 많이 들었죠. 거기다가 같은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배송하기 어려워졌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일단 집배원분들이 방문해야 하는 집 수 자체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결코 일이 적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인력 부족 문제인데요.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지난해 실태 조사를 끝내고 몇 가지 사항들을 권고를 했어요. 그때 첫 번째 사안이 집배 노동자를 2,000명 증원해라. 2017년 당시에 집배 노동자분들은 주 57시간 근무를 했는데요. 이거를 주 52시간으로 맞추려면 단순 계산으로 2,853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권고 사항이 토요 근무의 폐지였어요. 지금도 이제 집배 노동자분들은 격주로 주 6일을 하고 계세요. 둘 다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집배 노동자분들은 1,000명 정도 증원이 됐는데요. 이 1,000명이 재택 위탁 배달원들 중심으로 좀 증원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재택 위탁 배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처럼 월급을 받거나 이렇지 않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데 그 건당 수수료가 되게 낮습니다. 또 그래서 비정규직을 늘린 거죠. 약간 단가가 싼 노동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비용 절감이 우선시되는 사회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우정사업본부도 2014년에 주 5일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1년 남짓 만에 다시 주 6일제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토요 택배를 배달을 안 하다 보니 우정사업본부의 계약들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연간 직접 매출로만 500억의 손실을 받고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매출까지 포함해 총 700억 정도를 손실을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2015년 9월에 주 6일제로 돌아가서 토요 택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면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걸 감수할 수가 없고 다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정사업본부가 사람을 못 뽑는 것도 이게 적자 문제랑 관련이 있어요. 우정사업본부는 사업 부문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편이고 두 번째 금융, 세 번째가 보험입니다. 국가 세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수익을 바탕으로 운영해야 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익으로 자체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득이 나면 정부에 그걸 냅니다. 이 세 가지 사업 부문 중에 유일하게 이제 우편 사업 쪽만 적자가 나는 거예요. 금융 사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상황이 좋습니다. 예컨대 2011년부터 16년 사이에 금융 사업 부문에서 연평균 한 1,400억 정도의 이익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돈을 적자를 보는 우편 사업 쪽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법상으로 그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적자를 메우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네.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인력 충원은 약간 적적인 재정 지출인 거잖아요. 네. 인력 충원까지는 그 수익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나뉘어져 있는 회계를 조금 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업의 이익을 우편사업 부문에서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국가가 재정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원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람이 죽고 있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 국가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배 노동자 말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지 않으세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저는 부고를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연간 2,000명 정도가 일하다가 돌아가시거든요. 일일 기준으로 나누면 하루에 6명꼴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추석 전에 정말 충격적인 거는 영덕에서 오징어 창고 청소하러 들어가셨던 이주 노동자 4분이 이제 질식사로 다 사망하셨죠. 결국 그 더러운 데 들어가는데
마스크 하나 줬어요. 그 다른 안전장비 같은 거 하나도 안 주고. 철로에서 작업하시던 분이 이제 돌아가셨었어요. 코레일에서 통신 케이블 관련 공사를 발주를 했었는데 철로 옆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열차에 치이신 건데 최근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코레일에 대한. 코레일도 하도 이제 열차 충돌 사고, 작업자의 열차 충돌 사고가 반복되니까 그 노동자한테 뭐 알람을 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그런 단말기와 앱을 뭐 개발을 했어요. 몇백 개를 배포를 했는데 문제는 이걸 정규직한테만 배포를 한 겁니다. 그 외주 노동자나 하청업체 노동자한테는 단말기를 배포를 안 했어요. 사람이 죽어도 눈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비용 절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많은 노동자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세요. 지금도.